요소 전범위 설명 들어갈게요. 이 영상에서는 종결 표현이랑 그 다음에 높임 표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영상 나눠서 촬영하겠습니다. 우선은 문법 요소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내용을 복습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동사나 또는 형용사에서 즉 어간, 어미, 용언을 얘기하죠. 자, 어간과 어미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어미는 다시 어말 어미와 선 어말 어미로 나눠졌던 거 기억나죠? 자, 선 어말 어미는 다시 시제를 나타내는 어말 어미와 선 어말 어미와 높임을 나타내는 선 어말 어미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제를 나타내는 선 어말 어미는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종류가 있고,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말고는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어떤 단어가 먹, 어간, 다, 어말 어미 사이에서 시제를 표현하고 싶으면 선어말 어미 엇 또는 현재 선어말 어미 는 이런 걸 집어넣으면 시제 표현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같은 경우는 먹 시다는 안 되니까 못 들어가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가, 다 사이에 시를 집어넣으면 가시다 이렇게 해서 높임이 실현이 되겠죠. 주체 높임이 실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말어미는 어떻게 종류를 나누냐? 자, 어말어미 종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종결, 그 다음에 연결, 그 다음에 전성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종결, 연결, 전성. 저는 칸이 부족해서 다 쓰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땡겨서 필기 가능하게끔 잘 종결, 연결, 전성, 어미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서 종결 표현은 이 종결 어미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집니다. 자, 종결 어미에 따라서 평서문은 그냥 어떤 사실을 알리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문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그 다음에 명령문은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 청유문은 요청하는 문장, 감탄문은 느낌을 나타내는 문장이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명령문과 청유문의 구분입니다. 자, 명령문은요, 이렇게 뭐뭐 하십시오 라고 경어체를 써도 명령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합시다 라고 해도 청유의 표현이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 많이 드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상대방에게만 행동을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빨리 일을 끝냅시다. 우리 함께 일을 끝내자. 우리 모두 함께 하자. 역시 경어체지만 이 청유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명령문과 청유문의 구분은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서 명령, 청자 단독 듣는 사람에게만, 그 다음에 청유문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그래서 갑시다 라고 하면 같이 가자는 의미가 되고요. 가세요 라고 하면 너만 가세요 라는 명령문이 됩니다. 명령문이나 청유문도 경어체로 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종결 표현에서 시험 문제가 된다면 4번이 중요합니다. 문장의 종류가 실제 언어 사용에서의 기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용히 할 수 없겠니? 라는 건 의문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조용히 좀 해줘 라는 명령의 의도를 가지고 있죠. 또 돈이라면 남기시겠습니까? 안 남길 거잖아. 자, 표현은 의문문이지만 이게 돈이라면 남기지 않을 테니 자, 이것도 남기지 마세요라는 명령의 의미가 좀 더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사 좀 하자 역시 청유문인데 기능은 명령이죠. 자, 인사 좀 하자 하는 건 나도 하고 너도 하자라는 청유문의 표현이지만 의도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표현과 의도가 다를 수 있는데
의문문이나 또는 청유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이 의도는 명령인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 명령이라는 의도를 의문문이나 청유문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이지 않게, 너무 직설적이지 않게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청유문 역시 명령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좀 조용히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겉으로는 청유문이지만 의도는 너네 조용히 해 하는 명령의 의도가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제 표현으로 가봅시다. 아이고, 높임 표현인데 선생님이 시제 표현이라고 해버렸네. 높임 표현으로 갑시다. 자, 높임 표현은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 모두 다 높임법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높이는 대상에 따라 주체를 높이는지 객체를 높이는지 상대를 높이는지, 상대는 청자가 될 거고 주체는 주어가 될 거고 객체는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가 됩니다. 자, 주체 높임법에서는 주격조사에서 깨서를 쓰시거나 또는 접사 님을 붙여도 주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의시를 씁니다. 그 다음에 특수 어휘를 사용할 수 있고요.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편찮으시다는 특수 어휘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는 선어말 어미 시가 아닙니다. 자, 계다, 주무다, 잡수다 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편찬타는 있잖아요. 편찬타는 있지만 시가 없는 상태에서 편찬타는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편찮으시다도 특수 어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수 어휘에 들어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드시다 같은 경우는 요 시가 선어말 어미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기본형이 들다, 그래서 밥을 먹다 또는 들다가 시 없이도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밥을 먹었다 또는 뭐 밥을 먹었니? 라고 할 때 어서 들어라, 들었니?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잘 안 쓰는 것 같지만 좀 어른들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자, 간접 높임이 무슨 뜻이냐? 자, 주체 높임법에서 이렇게 직접 높임을 제외하고 문장의 주체와 관련 있는 것들을 높일 때에는 어떻게 높이냐? 자, 시를 붙여서 높입니다. 즉, 여기서는 특수 어휘를 쓸 수 없어요. 간접 높임에는 특수 어휘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이 타당하시, 할머니께서 귀가 밝으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계시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쓸 수 없어요. 특수 어휘는. 객체 높임 같은 경우는 문장의 객체,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고, 자,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일 때는 객체 높임이 실현될 때는 부사격 조사, 깨와 특수 어휘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거, 중세국어가 대부분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자, 중세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에도 선어말 어미가 있어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중세 때는 삽, 잡, 삽이 있었죠. 그런데 현대 국어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선지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자,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되고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활용형들은 암기라기보다는 이해를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해서
하오나 또는 하게 같은 경우는 격식을 갖추어서 상대방에게 이 예사 높이거나 또는 예사 낮춤으로 쓰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시오, 뭐뭐 하오, 그 다음에 뭐뭐 하네 또는 뭐뭐 하세,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에서 주고받는 말투인가를 생각하시면 조금 암기가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헤라체, 해체 구별하는 방법은 그냥 봤을 때는 나 숙제한다, 나 숙제해, 구별이 안 돼요. 그쵸? 그런데 해체는 해체에다가 요를 붙이면 바로 해유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가 결합이 가능하면 해체, 요의 결합이 불가능하면 헤라체입니다. 한다요, 해라요, 하자요 이렇게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까지 했던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여기 이런 표현들 한번 봐두세요. 나오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자, 격식에서는 아주 높이거나 예사 높이거나 예사 낮추거나 아주 낮춤, 단계가 예사는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격식체는 두루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일상에서 흔하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높임 표현까지는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중에서 이거는 꼭 풀어봐야 하는 문제들이다 하는 건 선생님이 가려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